Yeah, so the AstraZeneca partnership that you're referring to is, I think, the most powerful example of what we call quantum advantage that's ever been generated in history. The 20x speed up is turning almost a month of classical computation using a GPU data center into just a day and a half. And in fact, if you double click on that outcome, we actually have portions of the problem that we sped up by 656 times. 656배. 이건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국방과 산업 인프라에 반드시 꽂아 넣어야 할 기술입니다. 지금 세계는 무서운 속도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미국이 이 판을 어떻게 다시 짜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이온큐를 관찰하고 보유하는 진짜 이유, 투자 계획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기 거리에 홀로 서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도 피켓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서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경찰들이 그녀를 둘러쌉니다. 경찰은 묻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그렇다고 답했고 그 자리에서 체포당했습니다. 이곳은 영국의 낙태 클리닉 앞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한 죄, 이 믿기 힘든 장면이 지금 이념과 복지에 갇혀 스스로 병들어가는 유럽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은 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NSS 보고서는 유럽의 심장, 독일을 콕 집어 말합니다. 과거엔 러시아 가스에 취했고 지금은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의존의 대가를 증명했죠. 미국은 이것을 위험한 구조적 결함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제 유럽에게 공짜 안보는 없습니다. 미국이 유럽 전선을 빨리 털어내려는 이유는 시간입니다. 자원과 시선을 진짜 싸움터인 태평양에 힘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때 자유시장이라는 걸 흘리면 중국도 규칙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NSS는 그 믿음을 완전히 거둡니다. 시장 개방이 오히려 공산당의 힘을 키웠고 이제 중국은 단순 경쟁자가 아니라 구조적 위협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저물어가고 있고 중국은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습니다. 이젠 기술 전쟁의 시대고 기술 전쟁에서 중요한 건 보안과 표준입니다. 군사통신, 금융망, 국가 인프라를 지키는 암호 체계는 양자 기술이 커질수록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양자를 연구 주제가 아니라 안보 자산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NSS 보고서는 AI, 바이오테크, 양자 컴퓨팅을 콕 집어 지목했습니다. 단순한 미래 기술이라서가 아닙니다. 방산, 산업, 국가 인프라의 심장에 바로 꽂히는 그야말로 패권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원을 실제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입니다.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를 끄는 순간부터 에너지 주도권이 미국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엔 LNG를 팔고 자국 전력은 전략 자산으로 묶어 AI와 차세대 컴퓨팅에 우선 공급합니다. 둘째는 방산의 세대 교체입니다. 유럽이 전차와 포탄 같은 재래식 무기를 사들이는 동안 미국은 전쟁의 룰을 바꿀 게임 체인저에 돈을 꽂습니다. AI, 사이버, 자율무기, 그리고 그 위에서 판을 뒤집을 기반 기술,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필요한데 아직 부족한 것. 모든 첨단 산업이 공통으로 부딪히는 벽이 하나 있죠. 연산의 한계, 부족한 전력입니다. AI는 지금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더 짓고 싶어도 전력과 냉각에서 먼저 막히기도 합니다. 물리법칙의 한계죠. 도대체 이 물리적 한계를 무엇으로 뚫을 것인가? 여기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단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 GPU를 갖다 버리고 대체한다는 게 아닙니다. GPU가 막히는 순간을 양자가 뚫어주는 겁니다. There are all kinds of different types of quantum computers. Superconducting, photonic, trapped ion, stable atom, all kinds of different ways to create a quantum computer. We also know that principal solvers, classical computing, can be enhanced to understand the state of nature using quantum computing. Well, we now realize that it's essential for us to connect a quantum computer directly to a GPU supercomputer so that we could do the error correction, so that we could d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alibration and control. 양자 컴퓨터는 다르게 계산합니다. 기존 컴퓨터가 0과 1로 모든 답을 하나씩 검증할 때 해답이 숨어있을 확률이 높은 구간을 먼저 찌릅니다. 즉, 특정 연산에서 엄청난 효율을 가져다 줄 수 있죠. 전략은 이미 실행 중입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다뤘죠. 백악관은 제네시스 미션 행정명령을 통해 말합니다. 민간에게만 맡기지 않겠다. 국립연구소, 슈퍼컴퓨터, 데이터 인프라를 한 덩이로 묶어서 과학과 안보 성과를 속도전으로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AI, 바이오테크, 양자 컴퓨팅. 미국의 기술과 미국의 표준이 반드시 세계를 끌고 가야 한다.
여기서 아이온큐가 등장합니다. 아이온큐는 이미 미 공군연구소 AFRL과 프로젝트를 이어왔습니다. 전쟁 기술을 연구하고 민간 기술을 실제 전력으로 연결하는 관문입니다. 미국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문이 열렸죠. 한국과학의 심장, 대전 카이스트 옆에 위치한 키스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아이온큐와 최종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국가 슈퍼컴을 운영하고 연구자와 기업의 연산 자원을 배급하는 기관이죠. 정부 인프라뿐만 아니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클라우드와도 협력 중에 있습니다. Of course, they're interested in embedding our quantum sensors and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e advances and technologies into their drone platforms. That we want to continue to be the 800-pound gorilla of the business of quantum in its totality, computing, networking, sensing, security on the ground in space. 많은 투자자들이 아이온큐를 단순히 양자 컴퓨터 기계 만드는 회사로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경쟁력은 하드웨어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재료의 본질과 그걸 연결하는 아키텍처에 있습니다. 첫째, 싸움의 기초인 재료가 다릅니다. 구글과 IBM이 주도하는 초전도 방식은 실리콘 위에 회로를 새긴 인공 큐비트입니다. 아무리 정밀하게 깎아도 미세한 공정 오차가 있을 수 있죠. 큐비트마다 성질이 조금씩 달라서 이걸 매번 튜닝하고 보정해야 하는 구조적 부담을 안고 갑니다. 또한 정보 유지 시간이 짧죠. 반면 아이온큐의 이온트랩은 이테르비움 같은 자연계 원자 그 자체를 씁니다. 우주의 물리법칙상 모든 원자는 쌍둥이처럼 똑같습니다. 태생부터 균일한 품질과 긴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Trapped ions are great first and foremost because they're ions. Ions are atoms, and all of the atoms are the same from nature. So that's very powerful because they are not subject to manufacturing variability. 둘째, 하드웨어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소프트웨어 최적화 역량입니다. 우리가 흔히 애플의 생태계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하드웨어와 OS를 완벽하게 통합해 기계적 사양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기 때문입니다. 아이온큐가 보여주는 경쟁력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단순히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와 제어 스택을 직접 설계해 하드웨어의 성능을 효율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슈퍼컴퓨터 체계와 양자 시스템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구축했죠. 이 높은 호환성과 유연성 덕분에 아이온큐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생태계에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의 결정체, 바로 무한 확장의 기술입니다. 경쟁사인 컨티뉴엄이나 구글은 칩 하나를 점점 크게 만들거나 그 안에서 복잡하게 미로를 뚫는 방식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제어는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아이온큐는 모듈러 네트워크라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At some point, you reach a limit of what a single multi-core system can do, at which point you then move to multi-QPU. That's done through photonically interconnected systems. It's something that was demonstrated in the lab years ago. We're now in the process of commercializing that technology. And so part of our scaling strategy is our photonically interconnected systems, or our photonic interconnects. Photonic interconnects is based off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that you can entangle an ion with a photon. In our Seattle facility, we're building systems to be able to do these demonstrations, be able to scale these technologies. Part of the work that we're doing in Seattle is associated with some of our Air Force contracts. 규격화된 작은 칩을 만들고 각각 떨어져 있는 이 모듈들을 비날갱이, 광자로 연결해 양자 얽힘을 공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분리된 장비들이지만 얽힘으로 묶이는 순간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작동합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옆으로 계속 갖다 붙이기만 하면 성능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연결된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계산 가능한 상태 공간은 2의 n승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질수록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2027년을 기점으로 큐비트 숫자가 엄청나게 치솟죠. 이 급등 구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빛을 통한 모듈형 양산이 본격화된다는 뜻입니다. 아이온큐가 시애틀에 대규모 제조 시설을 짓고 양산형 시스템을 준비하는 이유, 그리고 제가 이 기업의 확장성을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연결의 힘에 있습니다. 복잡한 기술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 노력했는데 이 내용이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제가 더 깊은 자료를 파헤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이 항상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네, 주식이 좀 비싸죠. 아이온큐 경영진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2030년 매출 목표는 하나로 대략 1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And so our vision into the future is
We've said in January this year we want to be a $1 billion revenue business by 2030. 그런데 제작일 기준 아이온큐의 시가총액은 약 176억 달러입니다. 목표를 그대로 달성한다고 가정해도 매출 10억 달러 대비 시총 176억 달러, 즉 PSR이 대략 17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공이 일부가 아니라 상당 부분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죠. 기대가 흔들리면 주가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고 그게 투자 리스크로 남습니다. 괜히 명륜진사 갈비랑 비교되면 욕먹기도 하잖아요. 또한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팅 분야의 절대적인 1위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컨티뉴엄을 비롯한 비상장 경쟁사들의 기술적 성과는 분명 위협적이며 특정 지표에서는 아이온큐를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은 기술 엔지니어와 달라야 합니다. 핵심은 기술 우열이 아니라 자본의 접근성과 사업의 순도입니다. 구글이나 IBM은 훌륭한 양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대한 시가총액 속에서 양자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습니다. 양자 기술이 성공해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온큐는 개인 투자자가 접근 가능한 상장 종목 중에서 양자 산업 성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기술력, 유통 채널, 파트너십, 정부 프로젝트, 레퍼런스를 감안하면 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논리에 기반해 지난 3년간 보유해왔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가중되었던 지난 고점 부근에서는 원칙대로 비중을 일부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잔여 물량은 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는 한 당분간 추가 매도 계획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이온큐는 기술력, 정부 파트너십 측면에서는 분명 좋은 기업입니다. 다만 현재 주가는 이미 큰 기대를 선반영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은 비싼 기대까지 함께 사는 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안보와 표준의 인프라로 편입되는 흐름에 올라타 있고 AI, 바이오 소재 같은 계산 병목 산업까지 적용처가 넓습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쓸만한 상용 양자컴이 확실히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최종 크기는 지금 숫자로 정확하게 재단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순간이 오면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여지도 있죠. 그래서 결론은 기대는 유지하되 접근은 냉정하게 변동성은 관리하면서도 판이 열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되면 펀드 매니저 해야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자칫 음모론으로 비칠 수 있는 시장의 깊은 내막이나 영상에 담기엔 너무 민감한 국제 정세의 진짜 이야기들, 구간별 매수, 매도, 대응 가이드 등등 이런 정보들은 아직 미정이지만 추후 멤버십을 운영하게 된다면 멤버십 영상으로 가감없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프리였습니다. We want to be that first $100 billion market cap quantum company, and I hope we're going to be that $1 trillion market cap company. May not be in 3 years, but maybe 5. You never know.